이 사건은 안여인 한 사람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성들은 첩을 두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3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 한국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여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다는 전모 씨의 증언을 뒤엎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확신을 해도 어떻게 증거를 대하느냐. 이건 뭐 없이 고통을 하고 있을 때 예기치도 않았던 어떤 참 구원의 손이 뻗쳐왔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자기네들이 이 사건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떤 서울 근교에 이제 산에 가서 3, 4명이 이제 같이 이제 사건을 꾸미고 그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말도 다 해보고 녹음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꾸민 사건이다. 59년 7월 19일 드디어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태영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남편 오 씨가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열흘 후 안여인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감격에 환희의 고성들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걸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통한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은 제가 이제 50여 년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간에 그와 유사한 사건, 비교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공판에 10명이 넘는 증인이 등장한 이 한편의 법정 드라마는 이태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오 씨가 다른 여자와 간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여인이 30년 세월 동안 그저 참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민법 813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쪽의 정절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을 법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이 안여인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불평등에 우는 여성은 당연히 안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영은 1953년 변호사가 되면서 이미 수많은 안여인을 만나왔습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이태영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이태영의 집은 새벽부터 남편의 외도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억울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의 탄생은 인내와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습 속에서 평생 숨죽여온 이 땅 1500만 여성의 한과 서름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기폭제였던 것입니다. 상담소라는 건 뭔지 알았나요? 그걸 생각도 못했던 건데 변호사를 개업하니까 세상에 필요가 나를 만들었어요. 당장 문을 여니까 줄로 섰는데요. 우는 여성만 줄을 들어서는데 돈 가지고 오고 변호사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우리 집에다 사무실 간판을 열었는데 안방, 건널방, 마루방 우는 여자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점심 먹여야 되고 저녁 먹여야 되고 갈치 전사뼈 줘야 되고 이런 불쌍한 여성만 그냥 계속 해오니까 내가 그때는 아찔해 오더라고. 56년 이태영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평로에 여성 법률 상담소를 마련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사연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태영. 그러나 이 여성들을 위해 상담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법률 지식이 없어서 때를 놓쳤거나 안다 한들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여성의 지위를 한없이 낮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민법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당시 구민법은 아내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남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처의 무능력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또 아내의 재산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것이 된다고 했으며, 안여인의 경우처럼 남편이 간통을 해도 아내는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를 달아보면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까 싶어요. 근데 살아요. 참고요. 아니, 난 뭐,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고도 살아. 그리고 이거 봐요. 자기가 술 먹고 뒤집에 패고, 그리고 애미네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 벌어 들여오는데, 저녁에 5시 들어오는데 6시만 들어오면 들어오자, 이년아, 어느 놈 보통 먹고 들어왔나고 뒤집에 패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좀 대담한 한 말에, 그 연탕 있잖아. 그거 해놓고 죽인다 하고. 아이고, 얘기도 말아. 별게 다 있어. 그러나 이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곧 자식도 재산도 모두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태영은 상담으론 이들의 눈물을 잠시 닦아주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눈물을 멈추게 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다음 이태영은 53년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엽니다. 그렇지만 이태영이 정작 수임료를 받고 활동한 사건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 시절부터 받은 상담 기록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와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몇 년 전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호족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호주가 되어 제 생모를 모시겠다고 나서니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 기록 안에는 여성들의 한 맺힌 눈물과 고통이 스며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법을 너무 몰라서 흘려했던 눈물이었고, 또 그중 상당수는 이 땅의 법 자체가 여성들에게 너무 불평등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태영은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근본적으로 이 땅의 절반 1,500만 여성을 모두 변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자체를 고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